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은 차별화된 핵심 공약을 앞세워 총력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선거구별 후보 공약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창원 의창구와 진주 을의 후보와 공약을 알아봅니다. MBC 경남 여론조사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과 양산, 을 지역구의 민심은 어떤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진주 윙스타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심층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각 당의 핵심 공약을 앞세워서 총력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벨트 사수의 사활을 건 더불어민주당은 원팀 전략을 앞세워 동남권 초강력 메가시티 구축 구상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시도당이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을 전국 대비 2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울경어 지역 경제의 생존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을 위한 도울경 메가시티를 선포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 경제의 상징인 두산중공업 앞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경제 위기는 정부 정책에 기인한 탓이 크다며 정권 심판론에 표심을 모아줄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남의 섬난 민심이 표심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는 정의당은 창원 성산 지역구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견제하겠다며 청년과 노동 관련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정의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견제하고 민생당은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경남도당 출범식을 열고 중도개혁 정당의 표심을 몰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이념 정당이 아닙니다. 진영 정당이 아닙니다. 중도 정당입니다. 실용 정당입니다. 이 민생당을 뽑아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당마다 차별화된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며 총력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구별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 의창구와 진주 을의 출마 후보와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신은정,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훈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소원이었던 지역구도 타파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창원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반드시 지역별로 특성화에 맞는 균형적인 발전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 재생 사업 확대 추진, 국도 79호선 확장을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박완수 후보는 잘못된 국정을 바로 세우고 경남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또 우리 창원을 비롯한 우리 경남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번 총선의 큰 의미고. 창원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를 통한 활성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약속했습니다. 민생당 강익근 후보는 양당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을 먼저 생각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적대적 양당 싸움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생이 먼저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원 특례시 지정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팔룡터널 무료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민중당 정혜경 후보는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제도를 자체를 폐지하는 건데요.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파견법을 폐지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 발의, 비정규직 폐지, 두산중공업 공기업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한상구 후보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배당금 만 18세 이상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동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배당금 150만 원 매달 지급과 국회의원 수 축소, 지방자치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는 도지사 권한대행 등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진주 현안 해결사를 자임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다양한 경험을 가졌고 또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진주 발전의 최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주 해난의 해결사라고. 1000명 이상 고용하는 대기업 2곳 유치와 남부 내륙철도 2년 앞당겨 완공, 공공의료원 진주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민국 후보는 검증된 젊은 보수로 진주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보수주자지만은 준비된 보수주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주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 개혁을 가져올 선봉장이 되겠다. 대기업과 유망기업 유치, 도농업기술원 조기 이전, 남부내륙철도 원안 시행과 조기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공화당 김동우 후보는 좌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획책하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고 70년 역사상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발전시킨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최저임금 5년간 동결,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법인세 인하를 공약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봉준 후보는 도탄에 빠진 국민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도전장을 냈습니다. 뭔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나왔으니까. 농업인 보호를 위한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와 헌법재판소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이창희 후보는 국회와 행정 전문가로서 시장 시절 비전인 인구 50만, 남부권 중심도시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법과 행정을 저는 골고루 갖추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상당히 진주 시민들, 나라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부 내륙 고속철도 진주역 원안 사수, 동남권 신공항 사천 유치,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 일교차 큰 봄 날씨에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와닿는 공기는 차갑지만 낮에는 따스한 봄볕에 포근하겠는데요.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6도, 진주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7도, 진주 1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건조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텐데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불씨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지만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3도, 양산 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0도, 창녕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도, 산청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9도, 합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의 여론조사 결과 양산, 을과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가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럼 연령별로 또 지역별로는 어느 후보를 더 지지하는지 더 구체적인 민심을 분석해봤습니다. 윤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벨트의 중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어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양산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 43.7, 미래통합당 나동현 후보 43%로 격차는 0.7%포인트, 초박빙 양상입니다.
연령대별로는 김 후보는 20대와 30대, 50대에서 나 후보를 2에서 10%포인트 차이로 앞섰고 나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김 후보를 15%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초접전이지만 이번엔 통합당이 박빙 우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6.2, 미래통합당 39.2%로 3%포인트 차이입니다. 국정 안정과 정부 여당 견제 가운데 어느 의견에 공감하느냐는 물음에도 견제론이 6.3%포인트 차이로 우세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보수층을 흡수하는 비율이 나동현 후보가 진보층을 흡수하는 비율보다는 더 높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야야 대결이 초접전 양상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와 무소속 김태우 후보 간 격차는 0.8%포인트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50대까지는 무소속 김 후보를, 60대 이상에서 통합당 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함양과 합천에서 강 후보가 우세, 산청과 거창에선 김 후보가 앞섰지만 합천을 제외하고는 격차는 거의 없어 팽팽한 양상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미래통합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김태호 후보에게 얼마나 옮겨갈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조사는 MBC 경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9일 선거구별로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에서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은 각각 7.1%와 7.5%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사단법인 3.15 기념사업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창원 지역 모든 후보에게 3.15 특별법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당부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사업회는 3.15 참가자 상당수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법적으로도 4.19 혁명에 예속돼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이주영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진주 윙스타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심층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직원들이 건물을 통제하고 건물을 방문한 차량의 탑승자들도 간단한 검사를 받습니다. 진주 윙스타워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진주와 산청에서 모두 7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모두 진주 윙스타워를 방문했거나 방문자와 밀접 접촉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이 건물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진주시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윙스타워에 상주하는 인원만 2천여 명. 자칫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선별진료소를 찾고 있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혹시 몰라요. 나올 때 치마 쫓아갖고 알겠습니다. 불안해서 검사 받을 수 있냐고 물어요. 약간 좀 인후통, 목이 좀 불편하고요. 두통도 좀 있고 해서 오늘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경상남도는 최초 감염원을 찾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윙스타워의 최초 감염 경로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93번이 최초 감염원인지 아니면 93번도 스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윙스타워의 최초 감염자로부터 감염이 이루어졌는지. 진주시도 윙스타워 관련 유증상자에 대해 선별 진료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치에도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를 유지하고 건물 전체 직원에 대하여 증상 여부, 해외 여행력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의 추가 확진 환자 6명 가운데 윙스타워 관련 확진자 4명을 제외한 2명은 미국에 체류하다 최근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상남도 추경 예산안 9조 9,764억 원과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 5조 5,126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5,019억 원이 증액된 도 추경에는
긴급복지와 생활지원비 지원 65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40억 원,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721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도교육청 추경에는 긴급돌봄 중식비 지원 20억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51억 원, 특별방역과 마스크 구입 135억 원 등이 담겼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984곳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 환경을 조사한 결과 37만 3천여 명의 학생 가운데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지 못한 학생은 12,000여 명이지만 일선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2만여 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학습터, 위두랑, EBS 온라인 클래스 등 온라인 학급방 978곳이 개설돼 도내 모든 학급에서 원격 수업 준비가 100% 완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간제나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해고돼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청년 희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실직된 청년으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2달 동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진주시의 교육복지 추진기관인 진주미래학습지원센터가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에 대응해 온라인 학습방과 원어민 화상영어를 확대 운영합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450명에게 지원하던 온라인 학습방을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지역 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어민 화상영어 대상도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교 등 도내 주요 대학들이 비대면 강의 기간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경남대학교와 인제대학교도 비대면 강의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다음 달 1일까지 비대면 강의 기간을 늘리며 인제대학교도 비대면 강의 기간을 오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 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 경남예술 희망백신 온스프링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에 따르면 경상남도와 도의회 등 11개 기관과 단체가 감염병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이 온라인 공연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증진하는 프로젝트 온스프링 공연을 개최합니다. 진주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진주 논계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폭 축소돼 재래의식만 봉행됩니다. 논계제 제전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 제19회 진주 논계제의 각종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을 전면 취소하고 재래의식도 규모를 최소화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미분양 관리 지역인 사천 지역 미분양 아파트의 가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2018년 7월 1,137가구까지 늘었던 관내 미분양 아파트가 498가구로 줄어 2016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미분양 관리 지역 해제 요건인 500가구 아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100리터 용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합니다. 밀양시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부상을 입는 환경미화원이 늘고 있다며 현재 남아있는 3만 3천여 장의 100리터 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의령군이 관내 빈집을 반값에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의령군에 따르면 임차 가능성과 리모델링 가능 여부, 투자 비용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해 선정된 주택에 대해 현지 조사 후 리모델링 비용의 80%인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등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김해시는 올해 국비 15억 원을 확보해 스마트 축사 조성 사업을 벌입니다. 스마트 축사는 정보통신 기술을 축사와 축산시설에 접목해 스마트폰으로 축사 환경과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첨단 농장으로 김해시는 올해 13곳의 농가를 선정해 관련 장비를 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도 전달합니다.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47년 만에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나눠져 있던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어제 국가직으로 통합됐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방인력 운영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 원을 교부했는데 이 가운데 창원소방을 포함해 경남소방본부는 357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어업인들을 위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어업용 유류비 지원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며 지원 기간도 지난 1월로 소급 적용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